자, 오늘은 요가 수련을 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요가의 심오한 효과 두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 BKS 아이엔가 선생님의 머릿말을 소개했다면, 근데 이 짧은 머릿말 몇 장 안 되는 이 글 안에도 우리가 느끼고 배울 게 참 많았고, 이번엔 이제 서문 제목이 자유가 기다린다라는 이 부분을 소개할 텐데, 이 제목도 너무 좋고, 이제 이 요가에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가, 요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도 좋아서 이 부분을 소개할 건데, 그 전에 처음에 이제 책의 앞부분을 봤다면 지금 이제 책의 뒷부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책을 이제 내보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왔는데, 이런 표지에도 이 뒤에 들어갈 글, 여기 들어갈 글, 앞에 들어간 이 저자 속에 다 굉장히 신경 쓰고 몇 번의 수정 작업을 거쳐서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뭐 이런 거야 뭐 출판사 쪽에서 이 책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몇 자 쓴 거겠지 했는데, 사람이 항상 자기가 겪어봐야 한다고, 요 부분도 참 얼마나 정성 들여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굉장히 여러 번 봤는데도 이 부분은 처음 읽어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아니나 다를까 누가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옮기신 현천 스님이 쓰신 건지, 아니면 이걸 출판한 출판사 쪽에서 이 책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요약 정리해서 쓰신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잘 썼어요. 보면서 참 쉽게 잘 썼다라는, 이 책을 돋보이게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읽어볼게요. 세계적인 요가의 대가들 가운데 한 사람, 1956년 경탄하는 전국의 기자단 앞에서 BKS 아이엔가가 아사나 시범 공연을 펼쳤을 때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렇게 그를 소개하였다.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던 그 시범 공연으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미국으로 돌아온 아이엔가 선생은 그때 이후로 변화를 가져오는 요가의 힘을 발견한 수백만의 수행자들에게 요가의 여정에서 탐험한 것을 가장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요가의 인기가 치솟고 있기는 하지만 육체적인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 요가가 널리 받아들여지는 현상이나 요가의 건강상의 효과에 대한 인정은 요가의 전통이 주는 정서적, 지성적, 영적인 발견에 대한 이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 문장이 한 문단이나 한 문장이니까 사실 그렇게 좋은 문장은 아니지만,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괜히 틀린 거 고쳐주기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어떤 말인지 이 문장이 너무 와닿거든요. 이 책을 그냥 한마디로 말해주는. 그리고 제가 1편에 처음 들어가는 말에서도 저도 이렇게 말했는데, 요가의 일반적인 건강상의 효과는 이제 너무 많은 매체에서 다루고 있어서 웬만큼 요가를 수련해봤다, 아니면 요가를 수련하지 않아도 요가가 몸에 좋대, 건강해진대, 이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명세에 비해서 요가가 주는, 특히 요가의 전통이 주는 정서적이고 지성적이고 영적인 발전에 대한 이해와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이 영적인 발전에 대한, 정서적이고 지성적인 발전에 대한 효과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아이엔가 선생님은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신다 라는 문장입니다. 요가 수행 디픽하는 이 책이죠. 그가 열정적인 요가 수행, 연구, 가르침으로 점철된 생애에서 발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아이엔가 선생은 요가 입문자는 물론 육체적인 안정, 정서적인 활기, 지성적인 지혜, 영적인 기쁨을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내면의 여행길을 걷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수행자들 모두를 초대한다. 아이엔가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깨달음의 가능성은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존재하며
요가의 여행은 그 길을 밝혀줄 것이다. 아이엔가 선생은 자아의 서로 다른 측면들, 육체, 감정, 마음, 그리고 영혼을 조정하는 목적, 요가 자세와 호흡 기법이 전체성의 추구에 있어 행하는 역할, 요가의 길을 따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외부 및 내면의 장애들, 그리고 우리가 주변 세계와 조화를 이루고 사는데 요가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요가가 제공하는 심오한 선물들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 유머, 현대 문화에서 채택한 예들을 이용한다. 두려움과 분노를 극복하는 것을 배우는 데에서 아이스크림을 한 번 더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요가가 개발하는 자각적 의식은 실제적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제일 좋네요. 요가를 하면 개발되는 자각적인 의식. 계속 알아차리는 거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무지에 빠져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순간순간 매 초 매 초마다 자각하는 것, 알아차리고 있는 것, 그것의 수준이 아주 표면적이고 낮은 거에서 계속 심오하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굉장한 어떤 의식 차원의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겠어요? 우리 삶을 얼마나 개선하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가가 개발하는 자각적 의식은 실제적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개선시킨다. 이 글도 참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좋네요.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하는 자유가 기다린다로 돌아갑니다. 아이엔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70여 년 전에 요가를 시작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요가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비난받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한테 요가를 하지 말라고, 왜냐면 브라만이셨고 아버님이 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집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요가 하지 말라고 주위에서 이렇게 만류를 했나 봐요. 차라리 수행승이 되라, 사냐신이 돼서 속세를 떠나라, 막 이렇게 조롱을 했대요. 하지만 아이엔가 선생님은 거기서 굴하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목표가 확실하셨습니다. 요가를 하시는 목표가.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직장인으로서 또 가정을 이루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한테 너무 와닿는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였던 것은 삶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겪는 평범한 가장으로 살면서 나와 같이 일, 결혼, 자녀로 이루어진 보통의 삶을 꾸려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요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본인은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수행도 이런 평범한 삶도 가정이 주는 행복도 모두 누리셨대요.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으로서의 삶이란 힘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고난과 고통에 맞닥뜨리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육체와 감정의 고통, 스트레스, 슬픔, 고독감, 근심에 시달린다. 그쵸. 우리 지금 죄송합니다. 무척 우리한테 당면한 어떤 새로운 어떤 장애가 너무 커서 다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엔가 선생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네요. 인간의 삶이란 언제나 동일한 공경, 동일한 도전,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일이 내포되어 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장면에 있고 너무 새로운 것이라서, 새로운 공경이어서 굉장히 낯설고 힘들지만 역사를 돌이켜보고 세기를 돌이켜보면 그 시기마다 다 있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생계를 유지하며 가족을 부양하면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놓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yen가 선생님이 글을 굉장히 잘 쓰신단 말을 앞에서도 계속 했는데요. 여기서도 그 지금 설명했던 그것을 아주 한 문장으로, 주옥 같은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인간은 동물로서 지상을 걸어 다니지만 신성의 본질을 지닌 자로서는 별들 사이에 있다. 아, 윤동주 시인이 떠오르네요. 별 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이렇게 발을 땅에 디디고 있지만 머리와 가슴으로 항상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던 그 느낌이에요.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이 사회의 공경이나 현실에서 떠날 수 없지만 육체를 지닌 한계, 인간의 한계,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머리와 내 마음, 가슴만은 별을 향해 있는, 신성을 향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 내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이고 내 영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구해야 하는, 그게 인간의 위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가는 이러한 인간의 모든 욕구를 흠없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완결성 속에 만족시키기 위해 창안되었다. 그 목표는 바로 하나가 됨으로 우리 자신과 하나가 되고 그 결과 우리를 넘어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됨으로 완전해지는 것이다. 지극히 베단타 철학의 브리이런론 우파니샤드의 버마이려 사상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대우주 안에서 조화로운 소우주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종종 통합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으로 완전함, 내면의 평화, 궁극의 자유를 얻기 위한 토대이다. 요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완전함에 대한 일원성, 모든 것이 다 하나다라는 것에 대한 지각력을 재발견할 수 있게 하여 끝없는 삶의 스트레스와 노고에 의해서도 흐트러지거나 흐려지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한다. 요가에 의해 여러분은 그 전에, 요가를 수행하기 전에는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을 새로운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 요가 수행자에게 자유란 삶의 양면성, 삶의 기복과 고락에 의해 망가지지 않는 것을 뜻한다. 자유란 평정으로, 궁극적으로는 영원 불변한 무한성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존재 내면의 평화로운 근본 마음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사셨던 시대의 어떤 차별, 영국 식민지 시대에 많은 서양은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표방하며 들어왔으나 사실 그 민주주의 자본주의에는 엄청난 패권주의, 차별이 있었죠. 인종차별이 있었고 자본에 의한 차별이 있었고 힘에 의한 차별이 있었고, 그래서 식민을 당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별에 쌓여 있으나 요가는 영적 민주주의다. 왜냐면 영혼은 누구에게나 동등하니까. 그래서 파탄잘리는 약 2500년 전에 사르바 바우마, 산스크리트어로 보편적인 이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모두 그냥 하나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서양인 또는 동양인으로 구별지어 생각하도록 배웠다. 그러나 요가에서 내가 보는 자라고 부르는 영혼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이게 영적 민주주의죠. 이것이 요가의 가르침이다. 여러분과 내가 함께 만날 때, 그러니까 요가로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즉 우리의 문화와 계급을 잊어버린다. 구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영혼과 영혼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가장 깊은 욕구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우리 모두가 그저 인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요가의 철학적
과학적 탐구의 모든 목적은 불안감이나 고통에 크게 시달리지 않으면서 삶의 억압에 대응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존재의 본성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 문장도 어렵지만 요가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신 것 같아서 뒤에 이제 필사 요약 정리하는데 넣었습니다. 요가는 삶이라는 게임을 위한 규칙을 담은 책이지만 이 게임에서는 어느 누구도 질 필요가 없다. 게임이 거칠어서 여러분은 훈련을 열심히 해야만 한다. 이 게임에서 요구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관찰해서 잘못을 바로잡으며 때때로 찾아드는 좌절을 극복하려는 자발적인 의지이다. 또한 정직함과 한결같은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마음속에 사랑이 요구된다. 여러분은 내면을 향한 여행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자연의 법칙은 변화시킬 수 없으며 비인격적이고 무자비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함께해야만 한다. 자연의 도전을 수용하고 그 게임에 합류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바람이 몰아치는 짜릿한 여행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 여행에서 우리는 스스로 들인 시간과 노력에 상응하는 만큼의 이익, 즉 가장 낮게는 80의 나이에도 자신의 구두끈을 맬 수 있는 능력을, 요가의 육체적인, 신체적인 효과죠. 가장 높게는 삶 자체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아주 고차원적인 높은 의식 차원의 효과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아이엔가 선생님의 사생활,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죠. 요가를 시작했을 때 나 또한 요가의 위대한 광의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누구나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깊어지는 것 같아요. 나 역시 요가의 육체적인 효과를 찾고 있었고 진실로 나의 인생을 구제해 준 것은 바로 이러한 요가의 육체적인 효과였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가가 주는 건강상의 효과, 표면적이지만 아주 유용하고 효율성이 높은 육체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면 건강이 없으면 이런 고차원적인 논의는 없습니다. 그 병에 끄달리느라고 계속 낮은 의식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병 속에서 또 깨달아 의식이 상승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죠. 근데 저처럼 평범한, 아니면 평범한보다 모자르죠. 그런 상태라면 우선 건강한 상태가 주어지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철학적인 공부나 이거보다 빨리 병을 낫는 어떤 삶의 문제가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를 통해서 건강을 찾은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엔가 선생님도 진실로 내 인생을 구제해 준 것은 사실 요가의 육체적인 효과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요가가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내가 질병과 허약함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강인한 새 삶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요가 덕분이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얼마나 아팠는지 얘기합니다. 완전히 이분도 베넷병이라고 하죠.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병 때문에 되게 고생하셨어요. 어머님이 임신하셨을 때 인플루엔자에 걸렸대요. 그게 1918년도인데 세계적으로 유행한 인플루엔자예요. 지금 코로나 같은 건가 보다. 그죠? 그보다 더 심했나? 제가 이쪽으로 무지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했을 때 이 병에 걸려서 이제 아이엔가 선생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 병약하셨대요. 팔은 가늘고 다리는 삐쩍 말랐고 배는 튀어나가고 너무 허약해서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스스로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머리는 큰데 몸은 너무 말라서 머리가 아래로 숙여져서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게 하루 종일 일이었대요. 몸에 비해 머리가 너무 커서 친구들은 물론 형제 자매들까지 놀렸다고 합니다. 속상하네요. 나의 유년 시절 내내 이러한 허약하고 병든 상태는 계속되었다. 소년 시절에 나는
말라리아, 장티푸스, 결핵 하나만 걸려도 이거 진짜 정말 위험한 건데 이걸 다 걸렸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아플 때면 종종 그렇듯 나의 좋지 못한 건강은 우울한 감정으로 연결되었다. 맞아요. 이게 어쩔 수 없죠. 도인이 아닌 이상. 심한 우울증이 자주 나를 덮쳤고 그럴 때마다 나는 인생이 고통을 무릅쓰고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문하곤 하였다. 굉장히 뭐 작은 인도에서 500명 살면 이제 작은 마을이죠. 그런 어떤 농촌 마을에서 아버지는 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형편이 좀 나았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마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애인관 선생님 9살에 돌아가셔서 유언을 남기시는데 당신은 젊은 시절 아주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나도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한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예언은 노력과 행복 둘 다에 있어서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만큼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하시네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제 집이 몰락합니다. 학업도 못할 정도였대요. 게다가 병으로 결석이 너무 잦아서 성적이 뒤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이 나오시네요. 크리슈나마차리아가. 나의 누이도 11살에 본인이 11살이라는 건지 본인의 누이가 11살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너무 어리죠. 우리의 먼 친척인 크리슈나 마차리아라 결혼을 합니다. 엄청나죠. 현대 요가의 대스승이자 현대 요가의 천재로 불리는 그분이 본인의 매형이 됐다는 게 진짜 엄청납니다. 이분이 마이소리라는 그 지역의 왕에게 이제 인도는 워낙 땅이 크니까 그 지역마다 왕이 있잖아요. 그 마이소르의 마하라자라는 왕이 나의 매형의 학식과 뛰어난 요가 능력에 대해 듣고 관심을 가져서 그 마이소르 궁전 안에다가 요가 학교를 설립을 해줘요. 그러니까 후견인이 되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마냥 그 돈으로 요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이제 왕이 원하는 걸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애로사항이 나옵니다. 그 왕이 자꾸 와서 시험 보기라 그러면 가서 보여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 힘들었다고. 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음을 알게 된 매형은 내 몸의 형태를 바로잡고 튼튼하게 함으로써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삶의 시련과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격렬한 형태의 요가를 추천. 이게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바로 아시탄가 요가예요. 아이엔가 선생님은 몸이 너무 병약하셔서 그랬는지 아시탄가 요가를 크리슈나 마차리아에게 똑같이 배웁니다. 그 4대 제자 파타비 조이스, 아이엔가, 제시카 차르, 인드라 데비 똑같이 배우거든요. 근데 인드라 데비는 이제 자기 나라로 유럽으로 돌아가면서 비냐사 요가를 만들게 되고 데시카 차르는 이제 아들이니까 크리슈나 마차리아의 끝까지 함께해서 마지막에 이제 크리슈나 마차리아가 마이솔 스타일 자체가 1대1 개인 레슨 스타일이잖아요. 거기서 더 발전한 비니요가 한 명 한 명 그 개인의 체질에 맞춘 어떤 약간 에너지 차크라적인 어떤 요가를 만드시는데 그걸 이제 데시카 차르가 이어받게 되고 파타비 조이스는 아시탄가를 이어받고 아이엔가는 아시탄가를 이어받지 않아요. 몇 년 하다가 그만둡니다. 뿌네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그만둬요. 스승에게서 멀어진 것도 있지만 본인이 아시탄가 요가 수련하면서 힘들었나 봐. 크리슈나 마차리한테 많이 혼나고 되게 혹독하게 수련을 시켰다는 얘기를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데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엔가 요가 만드실 때 완전히 병약한 사람들을 위한, 초보자들을 위한 도구를 다 걸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병에는 이게 좋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시면서 자기만의 아이엔가 요가를 만드시죠. 정말 자기 이름을 딴.
근데 만일 매형이 보다 깊은 나의 영적, 인격적인 발달 상황도 꿰뚫어 볼 수 있었다면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 보여요, 매형한테. 육체적으로 아시탄가 요가는 굉장히 골격을 바로잡고 튼튼하게 해서 이제 청년으로서, 남자가 청년으로서 성장할 때 아주 건장한 몸을 갖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나 본인의 영적인 어떤 인격적인 발달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대요. 재밌네요. 근데 어쨌든 자기는 크리슈나 마차리아가 만든 그 마이솔 궁전 안에 있는 요가 학교, 왕의 후견을 받으니까 얼마나 럭셔리한 요가 학교였겠어요. 거기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즉 운명이 나에게 찾아온 순간이었고 나에겐 그것을 끌어안거나 피할 기회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처럼 이러한 중대한 순간들은 화려한 팡파르 없이 지나간 대신 수년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과 성장의 출발점이 된다. 그리하여 매형인 슈리만 티 크리슈나 마차리아는 내 존경하는 선생이자 스승이 되었으며 유능한 후견인으로서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였다. 그래도 끝내 좋게 말씀해 주시네요. 후견인이셨대요. 매형이지만 엄마와 아빠 자리를 대신해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가장 곤욕스러웠던 거는 왕이 궁정을 위해서 손님을 모셔놓고 요가 시범 보이라고 하는 거였대요. 그리고 그 왕들의 측근, 귀족들과의 교화, 오락을 위해서 자신의 수련생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어린 축에 들었다의 역량을 시험하고 몸을 뻗고 굽혀서 가장 인상적이고 놀라운 자세를 만들어내는 그들의 능력을 자랑해 보이는 것이 나의 스승의 어쩔 수 없는 의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 기대를 충족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18살 될 때 나는 요가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뿌네로 보내니까 11살에 만나서 요가를 시작했으니까 7년 동안 이제 아시탄가 요가를 하신 거네요. 그래서 뿌네로 가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선생도 없고 교본도 없고 요가 철학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세를 자기 스스로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육체는 요가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나의 첫 번째 도구가 되었다. 이제 느린 정년의 과정이 시작되었고 이것은 오늘날까지 나의 수련에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요가 아사는 엄청난 육체적 효과를 가져왔고 내가 병약한 어린아이에서 상당히 튼튼하고 활기찬 청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왔다. 나의 몸은 요가의 건강 효과를 관찰할 수 있는 실험실이었다. 특히나 아이엔가 선생님이 아시탄가 요가를 수련하셨지만 7년여 만에 그만두시고 아이엔가를 창시하셨지만서도 마음의 스승으로 여기고 굉장히 이분의 글과 모든 것에 공감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이분도 천식으로 엄청 고생하신 걸로 알거든요. 근데 결국 96세인가 8세까지 장수하셨고, 그러니까 어떤 천식 환자가 진짜 그만한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90대 중후반에 돌아가실 수 있을까요? 제 삶의 어떤 롤모델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병을 통해서 본인이 훨씬 더 직관력이나 인내심을 길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아이엔가 요가도 창시할 수 있었고 이렇게 수많은 서적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큰 위로가 됐고 그래서 좋아해요. 아이엔가 선생님 글을. 하지만 나는 이미 요가가 이성과 감성에 대해 육체적 효과만큼이나 많은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았다. 나를 구하고 향상시켰던 이 위대한 주제, 즉 요가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감사의 마음은 결코 과장일 수 없다. 자, 이제 얼마나 책을 진짜 잘 쓰시는지 기승전결이 아주 딱 부러집니다. 나의 요가 여정을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요가 여정으로 글을 마칩니다. 정말 글 쓰는 법을 어디서 배우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논설문을 쓰신다면 아주 100점이에요, 100점. 근데 이걸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말해요. 내 여행의 끝이 여러분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니까 자기 요가의 여정을 잘 밝혀주고 이제 본인이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여행의 끝이 오는 걸 아는데 그것의 이 정리나 이런 노력들이 결국 여러분의 시작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용기를 갖고 요가의 삶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근데 이 문장과 딱 맞는 이 글을 쓰신 거죠. 나의 요가 여정과 여러분의 요가 여정으로, 나의 요가 여정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의 요가 여정으로 이 글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이 보기에 아주 좋은 흡족한 글이에요. 기승전결 앞뒤가 딱 맞는. 이 책은 삶에 관한 것으로 여러분과 다른 영적인 구도자를 위해 길을 밝혀주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책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정밀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또한 요가 수련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언 방법, 철학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지 선량한 사람들에게 손쉬한 방법을 제공하거나 공허한 약속을 하지는 않는다.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 자리에 도달하는 데는 70년이 넘는 끊임없는 전념의 세월이 걸렸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요가 수련의 결실을 얻기 위해 꼭 7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요가는 수련의 바로 첫날부터 선물을 준다. 막 시작한 초보자일지라도 이러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기에 그는 몸과 마음에서 또 심지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나기 시작함을 느낀다. 이런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막 너무 온몸이 욱신욱신 쑤시고 막 진짜 나 너무 못하고 옆에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내일 또 하고 싶어. 뭔가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느꼈어. 막 요가를 하고 싶어. 그래서 아파 죽겠다고 막 어디 아파 오늘 수련했는데 어디 아파 그러면 요가 안 한 이제 가족 중에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프면 하지 마. 왜 해? 아픈데 왜 해? 막 착 째려보면서 말하게 되죠. 넌 몰라. 넌 모르는 뭔가가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인강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죠. 무슨 일인가 일어나요, 진짜 우리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면서 요가 수련이 지속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첫 설문을 밝음이나 고요함 혹은 유쾌함과 같은 새로운 느낌으로 묘사한다. 기적은 70년이 지나서도 나에게 이러한 선물들이 아직도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너무 감사하네요. 이게 생명의 힘인 것 같아요. 정말 삶이 딱 끝나기 전까지 생명이 나한테 있는 순간까지는 매일매일이 요가를 통해서 내 몸의 새로움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요가가 주는 이 기적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매일 그 선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런 걸 또 고백해 주셔서 아이인가 선생님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수련의 효과를 늘 기대할 수는 없지만 효과가 나타날 때에는 그때마다 기대하지 않았던 형태로 예상치 않게 풍성하다. 맞아요. 이래서 수련을 못 놓쳐.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발가락을 잡는 법을 배우거나 물구나무 서기를 배우는 것이 요가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요가의 풍요로운 선물, 요가의 축복, 또 그 아름다움의 많은 부분을 놓친 것이다. 이게 이 책을 낸 아인가 선생님의 가장 큰 목표. 그냥 발가락 잡거나 물구나무 서는 걸 배우는 게 요가의 전부가 아니다. 그런 테크닉만을 배우고 육체만 수련하는 게 요가의 전부가 아니다. 더 심오하고 깊은 요가의 축복, 풍요로운 선물이 있다.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간절히. 요가는 생명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풀어놓으며 이를 위해 자아실현을 위한 틀을 만들고 이 여정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궁극의 존재, 즉 우리의 신적인 근원과 우리의 신성, 최후의 운명에 대한 성스러운 비전을 열어준다. 요가가 삶을 비추는 빛은 특별한 어떤 것이다. 그것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데
단지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보는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킨다. 요가는 지식을 가져다 주며 그 지식을 지혜로 승화시키기까지 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삶을 비추는 빛은 완전한 내적 통찰, 순수한 진리로 이것은 비폭력과 결합된 마하트마 간디의 지침이었으며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변화시켰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였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몸, 마음, 그리고 영혼을 아는 것이다. 종종 말하지만 요가는 음악과 같다. 육체의 리듬, 마음의 가락, 영혼의 화음이 삶이라는 교향곡을 창조한다. 내면을 향한 여행은 자기 존재의 이러한 각 측면들을 탐색하고 통합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은 육체적인 몸에서 출발하여 내면의 여행을 통해 미묘한 몸들, 에너지적인 몸, 즉 호흡과 감정이 자리한 에너지의 몸, 생각과 망념을 통제할 수 있는 정신의 몸, 지성과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지성의 몸, 어느 순간 우주적 영혼을 볼 수 있는 신성의 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이 몸을 가지고 에너지 몸, 정신의 몸, 지성의 몸, 영혼의 몸, 신성의 몸 이걸 가지고 이 챕터를 구성하세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발달하신 분입니다. 구조화에 발달하신 분이에요. 해당되는 장에서 각 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러한 내면을 향한 여행에 대해 그리고 이 여행이 요가의 전통적인 8단계 아시탄가 요가를 말하죠.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과 영혼의 관계도 알아야 한다. 요가는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땅과 하늘이 지평선에서 하나로 합치듯 하나하나가 떨어질 수 없이 결합된 것으로 본다. 여러분은 어느 먼 곳에서 자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몸, 심장, 마음, 영혼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지의 어둠으로부터의 해방, 자유, 순수하고 깨끗한 지복의 기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면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것을 당신이 바로 선택해야만 한다. 라고 서문을 마치십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좋고 깊이 있고 요가 수련하는 분들에게 팍팍 와닿고 그리고 자기 수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이 산문이지만 굉장히 시처럼 함축적으로 많은 비유와 상징을 넣어서 쓰셨어요. 그래서 정말 경전처럼 성경이든 불경이든 모든 경전은 한 번 읽고 마는 거 아니고 삶의 고난이 올 때마다 아니면 삶이 행복할 때든 어쨌든 종교적인 어떤 그 깨달음이 필요할 때마다 펼쳐보는 게 성경이잖아요. 두고두고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근데 저는 요가 수행 디피카가 저에게 그래요. 수련하다 힘들 때, 부상이 왔을 때, 요가원 운영하면서 힘들 때, 아니면 내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뭔가 해이해지고 초심을 잃은 것 같을 때 이 책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빨간색으로 밑줄 쳤다가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밑줄 그 다음에 형광펜 쳤다가 벌써 몇 번의 필기를 해가면서 또 필사해가면서 제가 요가 철학에 많이 빠지게 해준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꼭 추천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